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이 관련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송지영 아나운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의 이제 해외 노동자들 사실 네. 뭐 당성이 좋고 말이죠. 그렇죠. 또 나가기 어렵죠. 네. 힘든 일이긴 하지만 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많이 북한보다는 뭐 많이 벌죠. 떼지만 예, 네. 북한에서보단 낫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예, 이분들이 임금을 착취당했다. 근데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식이죠? 네. 예, 전해 주십시오. 네. 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이제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수년간 일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가 이 폴란드에 있는 이 회사의 선박 건조와 수리를 맡겼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자기가 12시간 동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착취당했다. 대부분 임금은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이제 성명도 위조당했다 하면서 자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파견 노동자가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참 말이죠. 네덜란드 하면 선진국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노동 착취가 있었다. 이분은 지금 탈북하신 분이죠? 추정에 의하면 이분은 지금 그 북한에서 파견돼서 나왔다가 거기서 아마 탈북해서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아마 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야, 네덜란드까지 가서 일을 하고 또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을 하고 또 중국에 가서는 또 뭐 여러 공장에서 말이죠. 아주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랄까 이제 피해 있으면서 탈북 과정에 있으면서 네. 이제 소송까지 냈다. 그래 네덜란드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으면 이거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데 말이죠. 네. 아마 지금 러시아나 폴란드가 이제 북한에서는 폴스카라고 부르는데 네. 폴란드, 뭐 루마니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오니까 나가는데 외국에서 받는 월급은 대부분 국가로 들어가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10분의 1도 차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금 착취를 당했다. 이게 인권 문제다. 이번에 이것이 또 인권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도 아마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평양에서 추방되셔서 외국에 이제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한 3년간 나가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갈 때 자녀분이 2명 이상 이제 낳았는지,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인질이네. 벌모로 인질로 이제 북한 당국에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희 둘째 오빠까지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가신 거죠. 그래서 나가서 거기서 한 3년간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러시아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실 때 다리 하나를 받치고 들어왔죠. 그렇죠. 벌목공 굉장히 힘들다고 네. 그래요. 위험하고 네, 발 하나 잘려 나무가 나갔습니다. 쓰러지고 또 이 네. 톱질하다가 톱날이 날아가서 톱날이 날라오면서 아마 저희 아버님 비축을 이렇게 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병원에 입원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북한 당국이 급하게 이제 후송하는 과정에서 그게 썩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 다 나왔을 때는 그 다리가 썩어서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다리 하나를 러시아에 갔다가 이루셨습니다. 아버님도 같이 지금 이제 탈북해서 서울에 계신 거죠?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그런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후유증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은 북한에서 이제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지방에 쫓겨내려와서 이제 술 담배 많이 하시고 한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마 명이 좀 짧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참 러시아, 중국 이렇게 지금 오지에 가서 노동하시는 분들 정말 엄청나게 힘들 텐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소송을 통해서 일정 부분 네.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해외 노동자들 뭐 임금 착취라든가 인권 탄압 이거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 많은데 여성들에 대한 이제 또 문제가 또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그렇죠. 또 해외에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즘 돈벌이가 미약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오면 밤에 뭐 노래방 같은데 나가서 이렇게 접객 행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면 뭐 국가 당국은 원래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지배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내리매기는 외화벌이 구매군 예를 들면 1,000달러면 1,000달러를 국가에 뭐 10,000달러면 10,000달러를 내야 되는데 네. 손님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식당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 10,000달러를 당국에 제출할 수가 없는 이제 부릴 수가 없죠.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렇다고 종업원들 월급을 다 떼서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월급도 물론 자르지만 그 외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아 우리가 이제 노래방에서 이렇게 회식이 있는데 북한 아가씨들 좀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해주면 우리가 지배인한테 돈 얼마 주고 아가씨들한테 팁도 좀 주겠다 이러면 그 지배인은 할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책임자를 딱 불러서 너네 그렇다고 노래방 가서 도망가지 말라. 외국으로 뛰지 말라. 그냥 거기서 노래만 부르고 그냥 좀 맞춰주다가 와라. 이렇게 하고 대신에 돈 얼마는 꼭 바닥에 꺼라. 이렇게 합의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이 인권 상황에 놓이는 거죠. 싫지만 나가서 당을 위해서 나가서 거기 가서 비유 맞춰야 되고 술 따라줘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그쵸. 되고 그 돈을 이제 지배인한테 또 드려야 되고 지배인은 그 돈을 북한 당국에 드리고 결국은 북한 당국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혹사당하는 거죠. 혹사당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지금 임금 착취를 당했다 하고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자기가 정말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12시간 동안 혹사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묵인해 왔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누가 하나 관심 주는 거 없고 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아마 탈출을 해서 이 상황을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저는 뭐 알기로는 말이죠. 네덜란드 선진국이고 그렇죠. 또 뭐 북한 근로자들이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규정에 맞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또 임금을 착취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네덜란드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거네요. 중국이나 이런 데 파견된 분들은 정말 더 열악하죠.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뭐 폴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12시간 일하고 잠 못 자고 이랬지만 그래도 뭐 먹는 거는 제대로 뭐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중국 같은 데는 정말 러시아 같은 데는 그 국장 짓는 노동자들이 뭐 닭장 같은 이런 집 같은 데서 정말 한심한 데서 그 추운데 뭐 박수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자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노동 강도는 세고 정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새벽 일해야 되고 야간 일해야 되고 그 기일보다 일찍이 끝내주면 북한 그 당국에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면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노동자들만 정말 혹사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버님이 이제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시고 힘드셨을 텐데, 뭐 비슷하게나마 들은 얘기, 물론 다리가 이렇게 다치셔서 절단을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아주 혹독한 이야기들 가끔씩 많이 들었겠어요. 너무 일이 힘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도 이제 상대하고 북한 분들이 러시아어를 좀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이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냐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아마 외국 소식도 조금씩 라디오 같은 데서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명이나 3명이 짜고 남쪽으로 뛰자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거는 자녀분이 있으니까 그 말을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탈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로가 나서 그분들을 북한으로 이제 조국으로 호송한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송하는데 도망치려고 해서 호송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석고댐을 해가지고 호송하는 겁니다. 석고댐 그게 뭐죠? 처음 들어보시죠, 네. 대표님? 그게 그 뭐예요? 석고댐이라는 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처럼 이 다리를 도망 못 치게 석고로 여기를 아예 키부스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담가 같은 데 둘러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명이 위급하니까 급하게 북한으로 호송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보장료도 이 사람들 거 이제 보험료도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호송해서 북한 당국에 가서 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잡아있는 겁니다. 네, 도망치려고 다 짜고 이랬다가 네. 석고를 해갖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도망 못 치게 여기 석고댐을 해가지고 키부스 해가지고 다리를 석고댐 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돈도 받고. 그 사람들 돈은 다 당국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몸이 이제 불치병이 와서 이제 후송하는 거니까 보험료 달라 해가지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당국이 받아내고.
야, 네. 이거 완전 북한은 범죄 집단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뗐으면 너희들이 모두 다 정치범에 있었을 거야. 이래서 그런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탈북 과정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결심을 하고 탈북을 하신 분들 또 나오긴 했지만 북한을 나오긴 했지만 또 저렇게 벌목공으로 또 노동자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선박 노동자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네. 칠도 해야 되고 그거 윤기도 내야 되고 그 선박 건조하는 과정이라든 이런 데는 정말 더 열악합니다. 그렇겠죠. 네, 물론 벌목공들도 열악하지만 이 선박 이쪽에도 엄청 열악하고 그리고 냄새가 또 장난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막 마르면서 네. 그 불순물들. 네네. 그렇죠. 마스크 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물 냄새가 너무 코를 찌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화학 메슥메슥하고 약품들. 밥을 제때 먹으면 자꾸 토하고 이런답니다. 아이고, 네. 참 북한의 인권 사항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분들이 이제 지금도 있겠지만 이제 뭐 중국 북한이 이제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제 북한 인력을 쓰지 못하게 돼서 이제 아마 많이 본국으로 송환이 됐을 텐데 어쨌건 북한의 인권 사항이 개선되고 남북 통일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일하고 돈도 그렇죠. 좀 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도 북한 소식. 아, 내일은 쉬는군요. 네, 그러네. 주말입니다. 월요일. 그렇죠. 월요일 북한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재영 아나운서하고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 북한은 관련 이 인권 소식들은 저희가 늘 전해드려도 말이죠. 참 먹먹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국민들로 인식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때 어제 보니까 뭐 백두 찬양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찬양이 아니라 또 백두혈통 찬양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또 계속 오후에도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바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